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후안 소토지만 라이언 하워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04년 하워드는 더블A와 트리플A에서 131경기 46홈런, 131타점을 기록하고 마이너리그를 폭격합니다. 그러나 하워드에게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필라델피아 일루에 짐 토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2005년 토미가 부상을 당하면서 마침내 하워드는 기회를 잡았고 88경기에서 22홈런을 기록하고 신인왕이 됩니다. 결국 필라델피아는 토미를 화이삭스로 보내고 하워드에게 일루를 주게 됩니다. 풀타임 일루수가 된 2006년 하워드의 활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159경기에서 58홈런, 149타점을 기록함으로써 클래식 타자의 진면목을 보여준 거였는데요. 필라델피아가 포스트 시즌에 가지 못했는데도 49홈런, 137타점을 기록한 푸올스를 제치고 하워드는 내셔널리그 MVP가 됩니다. 64홈런과 함께 160타점을 올린 2001년 세미소사 이후 내셔널리그 최고 기록에 해당되는 149타점은 절대로 물타점이 아니었는데요. 5월 14일 하워드는 좌안을 상대로 대타로 나서 8회 1대1 동점을 만드는 솔로 홈런을 날린 후 12회 초 다시 결승 솔로 홈런을 날려 팀에게 2대1 승리를 선물했고 6월 20일 양키스전에서는 마이크 무시나를 상대로 1회 3런, 4회 투런을 날리고 5대5로 맞선 7회에는 2타점 3루타를 때려내 혼자 7타점을 올리고 팀에 7대5 리드를 선물하지만 필라델피아는 아스트로즈가 불을 질러 7대9로 역전패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 하워드는 62호를 날릴 수 있을 것인가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1961년 61개를 기록한 로저 메리스 위에 있는 6개의 기록이 모두 약물 선수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62호를 날리면 진정한 홈런 신기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워드는 58개에 그치게 됩니다. 본즈, 소사, 맥과이어의 기록을 지운 순위는 1위가 61개인 로저 메리스, 2위가 60개인 베이브루스, 공동 3위가 59개인 루스와 스탠튼, 5위가 58개를 날린 하워드입니다. 58개를 기록한 선수들 중에는 행크 그린버그와 지미 팍스도 있습니다. 당시 하워드의 홈런이 더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바로 홈런의 방향이었는데요. 좌타자인 하워드는 홈런의 방향이 왼쪽 25개, 가운데 16개, 오른쪽 17개로 홈런을 반대편으로 더 많이 날리는 괴력을 선보이게 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베이스볼 서번트가 홈런의 탄착점을 서비스하는 시즌이 2008년부터이기 때문에 하워드의 2006년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건데요. 아쉽지만 2008년 기록을 대신 살펴보면 하워드가 날린 홈런의 탄착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워드의 이름을 지우고 보면 미겔 카브레라의 스프레이 차트 같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카브레라를 볼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카브레라의 2013년 홈런으로 우타자인 카브레라가 2013년에 날린 44개는 좌측 21개, 가운데 10개, 우측 13개였습니다. 정반대의 방식으로 놀래킨 선수도 있었죠. 호세 바티스타입니다. 바티스타는 2010년 54개를 날려 홈런왕이 됐는데 53개의 홈런을 모두 잡아당긴 바티스타는 마지막 홈런을 반대편으로 날리게 됩니다. 제가 소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라이언 하워드의 이야기를 먼저 한 건 소토가 최고의 출루머신이면서도 스프레이 홈런 타자이기 때문입니다. 소토는 2018년 데뷔 후 지난 4년간 98개의 홈런을 날렸습니다. 너무 아쉬운 건 2020년이 60경기 시즌이었던 데다 잘못된 코로나 검사로 인해 부상자 명단에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47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22세 시즌까지의 통산 홈런 기록은 멜 오트가 115개로 1위, 에디 매튜스가 112개로 2위,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106개로 3위, 토니 코니글리아로가 104개로 4위이고 후안 소토, 마이크 트라웃, 프랭크 로빈슨이 98개, 브라이스 하퍼가 97개, 지안칼로 스탠튼이 93개로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요. 2020년에 150경기를 출전했다고 가정하면 소토의 홈런 수는 98개가 아니라 120개로 멜 오트를 넘어 역대 1위가 됩니다. 소토가 날린 98개 홈런의 탄착군을 보면 완벽한 스프레이 히터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왼쪽으로 32개, 센터로 30개, 오른쪽으로 36개로 2020년까지의 기록은 왼쪽 24개, 센터 20개, 오른쪽 25개였습니다. 홈런이면 다 같은 홈런이지 반대편 홈런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잡아당긴 홈런은 투수가 실투를 던졌을 때 많이 나오는 반면 반대편 홈런은 타자의 스킬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편 홈런은 히팅 포인트가 뒤에 있다 보니 그만큼 더 큰 힘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재밌는 건 스테로이드 시대 때는 20%에 달했던 반대편 홈런의 비중이 약물 검사가 강화되고 나서는 10%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또한 당겨치기 일변도의 타자는 상대 시프트 수비에 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히팅 포인트를 앞에다 두고 타격을 하기 때문에 변화구에 약점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세 바티스타는 타율이 높은 타자가 아니었지만 홈런과 볼넷을 많이 얻어냈기 때문에 최고의 생산력을 자랑했는데요. 전성기였던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타율 2할 6푼 8리, 출루율 3할 9푼, 장타율 0.55였지만 이후 당겨치기 전략에 문제를 드러내며 공갈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난 4년간 날린 홈런의 스프레이 차트를 다른 선수들도 한 번씩 확인해 볼까요? 좌타자인 맷 올슨은 극단적인 프리터입니다. 오른쪽에 홈런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저스 맥스먼시 또한 좌타자로서 오른쪽으로 넘어간 홈런이 많지만 좌중간으로 밀어낸 홈런 또한 적지 않습니다. 반면 좌타자인 코디 벨린저는 좌중간 홈런이 몇 개 있긴 하지만 좌측 홈런은 하나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타자 중에 가장 극단적인 프리터는 지금 보시는 놀란 아레나도입니다. 아레나도는 몸쪽으로 붙어서 들어오는 공을 정말 빠른 스윙으로 넘길 수 있는 타자입니다. 마이크 트라웃 또한 우타자로서 왼쪽으로 간 홈런이 상당히 많은데요. 트라웃의 홈런 탄착군은 전성기 푸올스의 탄착군과 비슷합니다. 그에 비하면 좌타자인 오타니는 완벽한 스프레이 홈런히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대편 홈런이 소토만큼 많은 건 아니지만 센터 방향 홈런이 대단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우타자인 무키 베츠는 홈런이 좌측과 좌중간에 몰려 있는데요. 이는 체구가 작은 베츠가 홈런을 만들기 위해서는 히팅 포인트를 앞에 두고 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타자는 호세 라미레스인데요. 라미레스는 센터로 날아간 홈런이 거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눈치챈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호세 라미레스는 체구가 작은 데다 스위치 히터이기 때문에 우타석에서는 홈런이 대부분 좌측으로 그리고 좌타석에서는 전부 우측으로 날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명 흥미로운 타자는 에런 저지인데요. 에런 저지 역시 스프레이 홈런 히터입니다. 특히 오른쪽으로 짧은 홈런들이 집중되어 있는 건 양키 스타디움 덕분인데요. 그러니까 저지는 우타자이지만 반대편으로 넘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양키 스타디움에서 불리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좌타자인 브라이스 하퍼 또한 오른쪽으로 충분히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토와 함께 메이저리그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 있는 아쿠냐, 게레로, 타티스를 알아볼까요? 우타자인 아쿠냐는 소토 못지않게 완벽한 스프레이 홈런 히터입니다. 그에 비하면 타티스와 게레로는 우타자로서 왼쪽으로 간 홈런이 많습니다. 다시 후안 소토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동안 저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준 부채살 타격을 하는 홈런 타자는 소토 이전에 4명이 있었는데요. 미겔 카브레라와 폴 골드슈미트, JD 마르티네스와 퀴즈로 등장할 선수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골드슈미트가 지난 4년간 날린 홈런 타구들인데요. 골드슈미트는 특히 바깥쪽 높은 공을 퍼올려 반대편으로 날리는 홈런이 특기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2017년과 2018년의 JD 마르티네스입니다. 이때의 마르티네스는 라이언 하워드 못지않게 반대편 홈런이 많으면서도 빈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정말 관중석의 모든 방향으로 홈런을 날렸습니다. 자, 그리고 퀴즈가 나갑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이 선수가 2년 동안 날린 홈런의 탄착군인데요. 첫 번째 힌트, 이 선수는 좌타자입니다. 아직은 감이 안 잡히시죠? 두 번째 힌트는 2008년과 2009년 차트입니다. 이 선수는 2008년에 36개, 그리고 2009년에 40개를 날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힌트는 당시 이 선수의 소속팀은 샌디에고 파드리스였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을 잡으셨을 텐데요. 바로 에드리안 곤잘레스입니다. 지금보다 펜스가 훨씬 뒤에 있었던 페코파크를 홍구장으로 쓰면서 2009년 40홈런 119볼넷을 기록한 곤잘레스는 실로 무시무시한 타자였는데요. 그러나 곤잘레스는 보스턴으로 트레이드되고 나서 첫 시즌을 시작하기에 앞서 어깨 수술을 받게 되고 반대편으로 넘길 수 있는 힘을 잃게 됩니다. 곤잘레스는 이후로도 스프레이 히팅을 했지만 어깨 수술 이전에 넘어갔던 타구들은 펜스를 넘지 못하는 2루타가 되고 맙니다. 이에 후안 소토의 관건 중 하나는 반대편으로 넘길 수 있는 힘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만약 그 힘을 잃게 되면 스프레이 히팅을 하는 소토는 홈런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13년 3억 5천만 달러 계약을 거절했으니 소토는 오래 유지할 자신이 있는 모양입니다. 소토는 정말 대단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세 선수의 첫 4시즌 성적을 비교해보면 A 선수는 타율 3할 1푼 1리, 출루율 3할 8푼 4리, 장타율 0.535, B 선수는 타율 3할 1리, 출루율 4할 3푼 1리, 장타율 0.550, C 선수는 타율 3할 2푼 1리, 출루율 4할 4푼 1리, 장타율 0.561로 A는 미겔 카브레라, B는 후안 소토, C는 프랭크 토머스입니다. 물론 토머스의 성적이 가장 좋지만 네 번째 시즌을 마쳤을 때 토머스는 25세, 카브레라는 23세였던 반면 소토는 이제 22세 시즌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토머스급의 출발을 토머스보다 3살 어린 나이로 만들어낸 겁니다. 올해가 단축 시즌이 아니기를 바라는 이유 중 하나는 천재 타자의 풀 시즌을 보고 싶어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